안녕하세요. 산울입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퇴직 후 제가 하고 싶었던 여행과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보람되고 즐겁게 살아볼 수 있을까 하고 낯선 해외 동남아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정착을 하게 돼서 살게 된 지가 이제 3년 반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엠립의 세계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를 가진 나라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동남아 국가로서 한국과는 인천공항에서 수도인 프놈펜까지 약 5시간 20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통적인 불교 국가로서 국민의 95% 이상이 불교를 믿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계는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매우 긴밀한 외교, 경제, 교역 관계를 맺고 있고 고이카를 통한 경제 원조 또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으며 캄보디아 젊은이들이 외국인 근로자로서 한국에 파견되어 있으며 K-팝 등 한류 문화 영향으로 외국인 중 한국인을 가장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꽤 많은 여행객분들이 저희 집을 다녀가셨고 또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서 캄보디아에 대해서 많은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캄보디아 여행자나 저처럼 해외 은퇴 생활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자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의 전반적인 여행 관련 자료와 제가 3년 반 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비교적 솔직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캄보디아 여행이나 은퇴생활 관련 참고 자료들은 그동안 제가 제작을 했던 여러 편의 자료들을 모아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해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난데없이 지구상에 찾아온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재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의 상황이 어떤지 현실을 정확히 전해드리고 또 앞으로 언제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어 예전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현재 캄보디아의 코로나 사태는 정부 공식 집계로는 12월 6일 현재 누적 환자가 346명입니다. 그동안 거의 신규 환자가 뜸해서 대부분 코로나 사태에 무관심하게 지내다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갑작스럽게 30여 명이 발생을 했고요. 겨울철 기후에 접어들어 코로나 전파 용이가 심해진 탓으로 세계 각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탓인지 캄보디아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보건당국도 현재 바짝 긴장을 하는 모습이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시중에 많은 업소들이 영업시간을 단축을 하거나 문을 닫은 경우도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장기화 사태로 인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자 대부분의 여행업종 종사자들은 폐업이나 실직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캄보디아는 현재 제한적으로 외국인 입국은 가능하나 11월 18일 이후 입국자부터는 전원 2주간 시설 강제 격리가 실시되고 있고 또 2,000불을 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최초로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이제 1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올 겨울 한 해가 코로나 사태 중 가장 심각하고 어두운 터널을 극복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 사태에 각별히 더욱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캄보디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질문을 많이 받았던 내용인데요. 캄보디아의 비자 발급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비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비자 종류에 대해서는 화면상의 표를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가장 빈번한 비자 유형은 관광 비자인 T비자와 일반 비자인 E비자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최초 입국 시에는 단수 비자가 발급이 되며 입국 후 일반 비자인 E비자에 한해서 최대 1년까지 복수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초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의 캄보디아 대사관 또는 캄보디아 외교부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을 하셔서 사전에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아서 입국을 하시거나 아니면 입국 시 공항 또는 육로 입국 시 국경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비자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은 화면상의 표를 참조를 해주시고요. 비자 발급 시 특히 주의하셔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비자든 E비자든 최초 발급 시 단수 비자는 캄보디아 체류기간이 1개월입니다. 비자를 처음 발급받으신 후에는 비자에 기록된 체류기간을 반드시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체류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길 경우에는 하루에 10불씩의 벌과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2020년 7월 1일 이후 비자 연장 시에는 반드시 FPCS라는 외국인 거주 등록 시스템 어플을 등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자 연장 시에는 워크퍼밋, 즉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를 하고 있으며 ER비자, 즉 은퇴비자라고도 하는데요. 은퇴비자는 만 55세 이상자만 해당이 되며 은행 거래 통장과 소득 증빙 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이민국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FPCS, 즉 외국인 거주자 등록 시스템 어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 등록자는 임대인과 거주자 관리인입니다만 건물주인 임대인과 이들이 직접 입력을 하지 않을 때는 외국인 자신 본인이 스스로 직접 어플에 접속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의하셔야 될 사항으로는 FPCS 미등록자는 추후에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장기 체류 외국인들은 반드시 FPCS 어플에 등록을 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캄보디아 부동산법은 외국인과 외국 법인은 토지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지 지분이 없는 2층 이상의 콘도, 아파트는 취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예외적으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방법으로는 현지인 지분 51%, 외국인 지분 49%의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취득하는 방법과 캄보디아 정부가 정식으로 인가한 부동산 신탁회사를 통해서 취득 가능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는 현재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프놈펜 게스트하우스와 골프투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산울TV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울TV 시청자분들께서 캄보디아를 여행을 오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언제라도 친절히 맞이하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캄보디아의 여행 정보와 생활 정보, 부동산 투자 정보, 은퇴 이민 정보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튜브 영상 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캄보디아에 대해서 관심이 계신 분들께서는 저희 산울TV를 구독을 해주시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라도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부동산 거래, 매수 매도 시 세금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시에는 매수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전혀 없으며 부동산 양도 시에 이전세 4%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추후 과세될 예정으로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경우에 과연 안전하게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이상의 콘도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유권 이전 등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증하는 부동산 신탁회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외국인도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전혀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화면상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인증한 부동산 명의신탁회사 카나리아 뱅크 그룹에서 설립한 카나트러스트의 부동산 명의신탁 서비스와 수수료 요율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캄보디아의 해외 투자 전망 및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최근 몇 년 사이 연 7%대의 GDP 고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잠시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등 외국 자본이 급속하게 유입이 되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추세가 매우 가파른 나라로 특히 수도인 프놈펜의 부동산 신축 건설 경기는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캄보디아는 전 세계 부동산 상승률 8위로 최근 몇 년간 약 33%가 넘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18년까지 캄보디아 투자법에 따른 누적 투자 금액 순위에서 중국이 252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이 약 46억 달러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 통화가 달러를 사용하고 있고 외환 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워 해외 투자 대상으로는 매우 전망이 밝은 나라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유망 지역으로는 지금 한창 신도시 개발이 건설 중인 트로이 짱바 지역과 한국, 캄보디아의 우오다리가 맥공항에 건설될 예정이므로 아레이크 샷 지역, 2023년 완공 예정인 프놈펜 신공항 주변 타크마우와 벙층렁호 주변이 가장 집가 상승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금융권의 은행 예금 금리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을 비롯한 많은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와 같이 우리은행이 100% 출자한 WB 파이낸스의 연간 정기적금 금리는 8.25%를 제시를 하고 있으며 수시 입출금 예금은 3%, 또 국민은행이 출자한 프라삭 파이낸스 연간 예금 이율 또한 7 내지 8%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금의 안전성 면에 있어서도 국내의 최대의 금융기관이 출자한 캄보디아 금융법인이기 때문에 비록 제2금융권이긴 합니다만 리스크는 거의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금융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거주자인 내국인은 6%, 비거주자인 외국인은 14%. 외국인이 금융기관에 예금 통장 개설 준비 서류를 제출해야 될 서류는 여권과 6개월 이상 장기 비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기타 거주자 등록증과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을 해야 되며 은행별로 다소 간의 증빙 서류 요구 제출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캄보디아의 비자 제도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 금융권 이용 방법 등을 비교적 상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기타 캄보디아 여행과 생활 정보 등은 기존에 제작된 동영상 일부를 추가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캄보디아에 관한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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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